비가 오던 밤이면 아직도 나는 창문 쪽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정확히는 창문 바깥에 비친 내 얼굴 뒤를. 그 일이 있은 뒤로 나는 유리창에 비치는 그림자를 오래 바라보지 못하게 됐다. 특히 늦은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창문에 반사된 내 모습 뒤로 누군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일 때면 심장이 먼저 기억해버린다. 그 아파트의 냄새와 습기와 복도 끝에서 들리던 그 소리를 처음 제주로 내려갔을 때만 해도 나는 그런 걸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나는 32이었고 서울에서 작은 광고 회사를 다니다 번아웃이 와서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다. 사람들은 흔히 제주에 내려가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말했다. 바다를 보고 느리게 살고 공기 좋은 데서 쉬다 오면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긴다고. 하지만 내가 제주에 내려간 이유는 그런 낭만 때문이 아니었다. 나는 사람들 얼굴 보는 게 힘들어졌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내 이름만 불러도 숨이 막혔고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는 이유 없이 손끝이 떨렸다. 병원에서는 불안장애 초기라고 했다. 쉬어야 한다고. 약도 먹어야 한다고. 그 무렵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심장마비였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 나는 장례식장에서 단 한 번도 울지 못했다. 대신 이상할 정도로 멍했다. 사람들이 위로를 건네는데도 아무 감정이 안 느껴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장례 끝나고 혼자 집에 돌아온 밤부터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문 잠갔냐? 살아생전 습관처럼 하던 말이었다. 나는 그 소리를 몇 번이나 환청처럼 들었다. 그래서 도망치듯 제주로 내려갔다. 한 달만 조용히 지내다 오자는 생각이었다.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곳은 제주시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였다. 관광객들이 잘 가지 않는 동네였고 바다에서도 조금 떨어져 있었다. 건물은 거의 30년 가까이 된 것처럼 낡아 있었다. 복도식 아파트였다. 처음 건물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이상한 정적이었다. 낮인데도 사람이 사는 기척이 거의 없었다. 빨랫줄은 걸려 있었고 우편함에도 광고지가 꽂혀 있었는데 묘하게 생활 소음이 없었다. 오래된 아파트 특유의 아이들 뛰는 소리나 TV 소리 같은 게 전혀 안 들렸다. 부동산 아저씨는 계속 말을 많이 했다. 조용해서 좋아요. 여기 어르신들 많아서 시끄럽지도 않고. 그 말투가 이상하게 조급했다. 엘리베이터는 없었고 내가 계약한 집은 5층 끝집이었다. 복도를 걸어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냄새가 났다. 곰팡이 냄새 비슷했는데 오래 젖은 천 같은 냄새였다. 습한 장판 밑에서 올라오는 썩은 물 냄새. 원래 제주가 습해서 그래요. 부동산 아저씨가 웃으면서 말했다. 하지만 그 냄새는 단순한 습기 냄새와는 달랐다. 오래 닫혀있던 병실 같은 냄새였다. 집안은 생각보다 넓었다. 벽지는 오래됐고 장판도 군데군데 들떠 있었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다. 창문 밖으로는 멀리 바다가 조금 보였다. 나는 그게 마음에 들었다. 계약은 바로 했다. 문제는 첫날 밤부터 시작됐다. 짐 정리를 대충 끝내고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운 뒤 나는 거실 바닥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보고 있었다. 밖에서는 비가 오고 있었다. 제주 비는 이상하게 소리가 컸다. 철제 난간과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툭, 툭, 툭.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 그리고 새벽 2시쯤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다. 쿵! 무언가 무거운 게 위에서 떨어진 듯한 소리였다. 처음엔 윗집에서 뭘 떨어뜨렸나 싶었다. 그런데 몇 초 뒤 다시 들렸다. 쿵! 쿵! 규칙적이었다. 마치 누가 천천히 바닥을 뛰는 것 같은 소리. 나는 천장을 올려다봤다. 낡은 형광등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윗집 사람이 사나? 낮에 올라오면서 보니까 윗집 현관문에는 전단지가 잔뜩 끼워져 있었다. 먼지도 많았다. 오래 비어있는 집 같았다. 그런데 소리는 계속 났다. 쿵쿵쿵. 처음엔 짜증이 났다. 피곤하기도 했고 예민해져 있어서 더 신경 쓰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짜증보다 불안감이 커졌다. 사람 발소리 같지 않았다. 무게가 이상했다. 마치 아주 무거운 물건이 두 발로 천천히 움직이는 느낌. 나는 결국 이어폰을 끼고 억지로 잠들었다. 다음날 아침, 복도에서 옆집 할머니를 처음 만났다. 허리가 굽은 작은 체구의 할머니였는데 나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새로 왔수가?
제주 사투리가 섞인 말투였다. 나는 웃으며 인사했다. 네, 어제 이사 왔어요. 할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나를 쳐다봤다.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밤에 소리 들었수? 순간 심장이 덜컥했다. 나는 애써 웃었다. 윗집에서 좀 시끄럽더라고요. 그 말을 하자 할머니 얼굴이 이상하게 변했다. 마치 무언가 말하려다 참는 사람처럼.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윗집 아무도 안 사는데 복도 바깥에서 바람이 불었다. 비 냄새와 함께 축축한 공기가 지나갔다. 나는 웃으려 했는데 잘 안 됐다. 아, 그래도 뭐 오래된 건물이니까 소리 울리나 보네요. 그런데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뒤쪽, 그러니까 우리 집 현관문을 한참 바라봤다. 그 시선이 너무 이상해서 나도 뒤를 돌아봤다. 현관문은 닫혀 있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마치 누군가 문 안쪽에서 우리를 듣고 있는 것처럼 낮게 말했다. 밤 12시 지나면 문 두드려도 절대 열지 마시오. 나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다. 이상한 미신 같아서. 그런데 할머니 표정은 농담하는 얼굴이 아니었다. 눈밑이 파랗게 죽어 있었고 입술도 바짝 말라 있었다. 누가 와도? 내가 묻자 할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이상한 말을 했다. 사람 목소리라고 다 사람은 아니우다. 그 말을 끝으로 할머니는 계단 쪽으로 천천히 내려갔다. 나는 한동안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다. 멀리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철제 난간이 삐걱거렸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순간부터 나는 복도 끝 어둠 속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늦게까지 TV를 켜놨다. 괜히 조용해지면 또 윗집 소리가 들릴 것 같았다. 11시 반쯤 되었을 때였다. 갑자기 TV 화면이 지직거리기 시작했다. 채널 문제인가 싶었는데 이상하게 리모컨이 먹통이었다. 지지직, 노이즈 소리가 거실 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 순간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 터벅, 터벅. 누군가 슬리퍼를 끌면서 걸어오는 소리. 아주 천천히 내 집 앞을 향해서. 나는 숨을 죽였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터벅, 터벅. 그리고 정확히 내 현관문 앞에서 멈췄다. 정적.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때였다. 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아주 약하게 똑. 그리고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렸다. 문 좀 열어주쿠다. 순간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그 목소리 분명 노인이었다. 쉰 숨이 섞여 있었고 거의 속삭이는 수준이었다. 나는 인터폰 화면을 켰다. 하지만 화면엔 아무도 없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그런데 문 밖에서는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조금 더 또렷하게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인터폰 화면 속 노이즈까지 같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한동안 숨도 못 쉬고 현관 쪽만 바라봤다. 문 밖에서는 아무 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분명 조금 전까지 목소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복도 전체가 물속처럼 조용해졌다. TV에서는 계속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억지로 몸을 움직여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손이 축축했다. 땀이 난 건지 식은 땀인지 구분도 안 됐다. 전원이 겨우 꺼졌다. 그 순간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귀 안쪽이 울리는 느낌이었다. 나는 현관문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괜히 문구멍 너머로 누가 날 보고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대신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그때 철컥! 아주 작게 현관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순간 다리가 굳었다. 누군가 밖에서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다. 철컥! 철컥! 천천히 확인하듯 나는 숨을 삼켰다. 문은 분명 잠가놨다. 그런데 손잡이가 움직일 때마다 문 전체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런데 이상했던 건 그 다음이었다. 보통 사람이 문을 열려고 하면 조급하게 흔들기 마련인데 밖에 그것은 전혀 서두르지 않았다. 마치 안에 내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아니, 내가 겁먹고 있다는 걸 즐기는 것처럼. 철컥! 철컥! 잠시 뒤 다시 그 쉰 목소리가 들렸다. 춥다. 문 바로 앞이었다. 너무 가까워서 숨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다. 잠깐만 들여보내주쿠다. 그 말 끝에 이상한 소리가 섞였다. 가래 끓는 숨소리. 그리고 물이 목 안에서 넘실거리는 듯한 소리. 나는 그 순간 문 밖의 존재가 비에 젖어 있다는 걸 직감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축축하게 젖은 옷, 축 처진 머리카락, 그리고 물 냄새. 이상하게도 비린내 같은 냄새까지 느껴졌다. 현관 쪽에서. 나는 뒤로 몇 걸음 물러났다.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너무 놀라서 손에서 떨어뜨릴 뻔했다. 화면엔 번호가 뜨지 않았다. 발신자 없음.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 여보세요? 대답이 없었다. 대신 아주 희미하게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렸다. 쉬익. 그리고 그 사이로 열지 마. 낮은 여자 목소리였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분명 처음 듣는 목소리였는데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았다. 마치 오래전에 들었던 사람 목소리처럼 익숙했다. 누구세요?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상대는 대답 대신 짧게 말했다. 절대 문 열지 마. 그 직후 전화가 끊겼다. 동시에 현관 밖의 손잡이 소리도 멈췄다. 완전한 정적. 나는 한참 동안 꼼짝도 못했다. 그날 밤은 결국 뜬 눈으로 새웠다. 새벽 4시쯤 되어서야 복도 어딘가에서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그 뒤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 아침이 되자 어젯밤 일이 조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사람 심리가 원래 그렇다. 밤에는 분명 죽을 것처럼 무서웠던 것도 햇빛 들어오면 예민나 보다 하고 넘기게 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현관문 아래를 보는 순간 다시 등골이 서늘해졌다. 문틈 밑에 물이 흥건했다. 정확히는 젖은 발자국 자국 같은 게 남아있었다. 맨발이었다. 물에 젖은 발이 현관 앞에 오래 서 있었던 것처럼 흐릿한 자국들이 이어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문구멍을 봤다. 복도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바닥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비를 맞은 채 오래 서 있다 간 것처럼. 그날 오후 나는 일부러 밖으로 나갔다. 집안에 혼자 있는 게 견디기 힘들었다. 근처 해안도로를 걸으면서도 계속 어젯밤 생각이 났다. 솔직히 말하면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오기도 생겼다. 정말 사람이 장난친 거라면, 누가 일부러 겁주는 거라면 그걸 확인해야 할 것 같았다. 저녁 무렵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였다. 1층 우편함 앞에서 관리인처럼 보이는 노인을 만났다. 회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한쪽 눈이 희미하게 흐려져 있었다. 나는 괜히 말을 걸었다. 저기요, 혹시 6층 사람들 아직 안 들어오셨나요? 노인은 내 얼굴을 가만히 쳐다봤다. 6층? 네. 윗집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노인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그 층은 비었는데. 나는 순간 짜증이 났다. 아니, 밤마다 소리가 나는데요. 노인은 대답 대신 담배를 물었다. 그리고 불을 붙인 뒤 아주 천천히 말했다. 그 집 얘기 못 들었나 보네. 바람이 지나갔다. 담배 연기가 습기 섞인 공기 속으로 퍼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노인은 한동안 말없이 연기만 뿜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몇 년 전에 거기서 사람 죽었수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혼자 살던 여자였는데 겨울에 죽었어. 나는 무의식적으로 침을 삼켰다. 근데 발견이 늦었지. 노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담담했다. 한참 지나서 발견됐는데 물이 계속 흐르고 있었댄다. 물요? 욕조.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이상하게 현관 밖에서 맡았던 비린내가 떠올랐다. 노인은 말을 이어갔다. 근데 더 이상한 건 그 뒤부터 사람이 계속 나갔다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살던 사람들. 노인은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밤마다 문 두드리는 소리 들린다고.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모간이 바짝 말랐다. 처음엔 관리사무소에도 신고 많이 들어왔지. 근데 갈 때마다 아무도 없었어. 노인은 담배를 바닥에 비벼 껐다. 근데 이상한 건 다들 같은 말을 했다는 거다. 그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느려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듣고 싶지 않았는데도 물었다. 뭐라고요? 노인이 아주 천천히 말했다. 춥다고 했다더라. 순간 어젯밤 목소리가 귀 안에서 다시 울렸다. 춥다. 잠깐만 들여보내주구다.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노인은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계단 쪽을 힐끗 바라봤다. 그 시선이 이상해서 나도 따라 올려다봤다. 6층 복도 끝 창문이 보였다. 거기 누가 서 있었다. 흰 옷을 입은 여자. 머리카락이 젖은 것처럼 축 늘어져 있었고 창문 너머 흐린 빛 때문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 사람 형체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저 사람? 다시 올려다봤을 때는 아무도 없었다. 빈 복도만 보였다. 노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못 본 척하고 살아. 그 말이 이상하게 더 무서웠다. 그날 밤 나는 술까지 사왔다. 억지로 잠들 생각이었다. TV 소리를 크게 켜놓고 캔맥주를 2개쯤 마셨을 때 조금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다. 11시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창문에 빗물이 부딪히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나는 괜히 커튼을 닫으려다 멈췄다. 창문에 내 모습이 비쳤다. 불 켜진 거실 안, 피곤한 얼굴의 나. 그런데 그 뒤쪽, 주방 입구 쪽에 누가 서 있었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반사된 화면 속에서만 보였다. 젖은 머리카락, 고개를 숙인 여자, 천천히 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툭툭, 툭, 바닥으로.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주방은 텅 비어 있었다. 그런데 다시 창문을 보는 순간, 이번엔 내 바로 뒤에 그 여자가 서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지도 못했다. 숨이 턱 막혀서 목소리가 안 나왔다. 창문에 비친 그 여자는 내 바로 뒤에 서 있었다. 너무 가까워서 젖은 머리카락 끝이 내 어깨에 닿는 것처럼 보였다. 얼굴은 고개가 숙여져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툭, 툭, 툭 바닥으로. 나는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심장만 미친 듯 뛰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창문 속 여자의 고개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그대로 몸을 돌려버렸다. 현실에서 확인하면 안 될 것 같았다. 뒤돌아본 주방엔 아무도 없었다.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 작게 웅웅거렸다. 싱크대 위 형광등은 희미하게 깜빡였다. 하지만 이상했다. 바닥이 젖어 있었다. 싱크대 앞 장판 위로 물이 흘러 있었다. 마치 누가 젖은 몸으로 서 있다 간 것처럼. 나는 뒷걸음질 쳤다.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다. 발신자 없음, 손끝이 떨렸다. 잠시 망설이다 봤자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숨소리, 봤네. 여자 목소리였다. 어젯밤 그 목소리와 같았다. 차갑고 젖은 숨이 섞인 목소리.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거기 있으면 안 되는데. 전화기 너머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철퍽, 철퍽. 욕조 안에서 누가 몸을 움직이는 것 같은 소리. 나는 입술이 마르는 걸 느꼈다. 누구세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상대는 잠시 침묵하다 아주 이상한 말을 했다. 문 열어준 사람 다 없어졌어. 순간 귀 안쪽이 먹먹해졌다. 그 직후 전화가 끊겼다. 동시에 집안 불이 꺼졌다. 탁! 완전한 어둠.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비 오는 소리만 들렸다. 싸! 그리고 어둠 속 어딘가에서 철벅 물이 밟히는 소리. 내 집 안에서 나는 숨조차 쉬지 못했다. 철벅! 철벅 천천히. 거실 어딘가를 누군가 걸어다니고 있었다. 나는 겨우 휴대폰 손전등을 켰다. 흰 불빛이 떨리며 거실을 훑었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바닥에 물자국이 있었다. 현관 쪽에서 시작된 젖은 발자국. 그리고 그 발자국은 거실 한가운데까지 이어져 있었다. 정확히 내가 서 있는 곳 바로 앞까지. 나는 뒤로 물러나다 소파에 걸려 넘어졌다. 그 순간 쿵! 천장에서 소리가 났다. 윗집이었다. 다시 시작된 무거운 발소리.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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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훨씬 빨랐다. 마치 누가 위에서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천장이 울렸다. 형광등이 흔들렸다.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뛰쳐나갔다. 축축한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복도는 어두웠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계단 쪽으로 뛰려다가 멈췄다.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다. 끼익! 무언가 끌리는 소리. 그리고 아주 천천히 터벅! 터벅!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나는 그대로 굳었다. 위층은 비어있다면서. 그런데 분명 발소리가 있었다. 천천히, 무겁게, 젖은 슬리퍼를 끄는 소리. 터벅, 철벅, 터벅.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복끝 그림자 쪽으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몇 초 뒤 그걸 봤다. 계단 모퉁이에서 하얀 발 하나가 내려왔다. 창백했다. 물에 오래 부른 사람 피부처럼 희멀건 발. 그 뒤로 젖은 머리카락이 천천히 보였다. 여자였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옷에서는 물이 떨어졌다. 철벅, 철벅. 복도 바닥에 물자국이 길게 이어졌다. 나는 숨을 참고 있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들킬 것 같았다. 여자는 계단 아래까지 내려오더니 갑자기 멈췄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내가 숨은 방향으로. 그 순간 나는 눈을 마주쳤다. 눈동자가 없었다. 새까만 구멍처럼 텅 빈 눈. 얼굴 피부는 물에 젖어 퉁퉁 불어 있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턱 끝에서는 계속 물이 떨어졌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도망쳐야 하는데 다리가 안 움직였다. 그런데 여자가 입을 벌렸다. 목 안에서 물 끓는 소리 같은 게 났다. 왜? 쉰 목소리. 왜 또 들어왔어? 순간 복도 불이 꺼졌다. 탁! 완전한 어둠. 나는 비명을 지르며 계단 아래로 뛰었다. 몇 계단을 굴러 떨어졌는지도 모르겠다. 무릎이 깨지고 손바닥이 쓸렸는데도 아픈 줄 몰랐다. 뒤에서 철벅거리는 소리가 따라오는 것 같았다. 나는 정신없이 1층까지 내려갔다. 숨이 끊어질 것 같았다. 밖으로 뛰쳐나왔을 때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었다. 새벽 2시쯤이었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비를 맞은 채 한참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그때 경비실 안불이 켜져 있는 걸 봤다. 나는 거의 매달리듯 안으로 들어갔다. 낡은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었고 그 관리인 노인이 혼자 TV를 보고 있었다. 나를 보자 얼굴이 굳었다. 봤구나.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소름이 끼쳤다. 나는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말했다. 저 위에. 노인은 천천히 TV 볼륨을 줄였다. 여자 봤지? 나는 대답도 못했다. 몸이 떨렸다. 노인은 잠시 말없이 나를 보더니 한숨처럼 말했다. 그러게 오래 못 간다 했어. 대체 뭐예요? 그게. 내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다. 노인은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 같았다. 하지만 결국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죽은 여자가 하나 있었어. 나는 침을 삼켰다. 혼자 살던 여자였는데 겨울에 남편이랑 싸우고 들어왔다더라. 빗소리가 경비실 지붕을 세게 때렸다. 쾅쾅 울리는 소리 속에서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근데 며칠 뒤부터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 나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다. 문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서 경찰 불렀는데 노인이 말을 멈췄다. 그 흐린 눈이 나를 보지 못한 채 먼 곳을 향했다. 욕조 안에서 죽어 있었댄다. 순간 몸 안이 싸늘해졌다. 손목이 다 그어져 있었어. 나는 숨을 삼켰다. 근데 이상한 건 그 뒤였지. 노인이 담배를 다시 꺼냈다.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부터 밤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났다. 칙, 라이터 불꽃이 흔들렸다. 그리고 문 두드리는 소리. 나는 현관문 손잡이가 움직이던 장면이 떠올랐다. 철컥, 철컥. 처음엔 다들 착각인 줄 알았지. 노인은 담배를 깊게 빨았다. 근데 한 집, 두 집 이상한 일 겪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무슨 일이요? 노인은 대답 대신 나를 가만히 봤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없어졌어.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문 열어준 사람들이. 밖에서 천둥이 울렸다. 쾅! 나는 말문이 막혔다. 노인은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근데 더 무서운 건 아직도 못 찾은 사람이 있다는 거다. 누구요? 노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내 뒤쪽 경비실 창문 너머를 바라봤다. 그 눈빛이 변하는 걸 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비 내리는 주차장 한가운데 가로등 아래 누군가 서 있었다. 젖은 흰 옷, 축 늘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사람 하나가 서 있었다. 남자였다. 고개를 숙인 채 물에 젖은 상태로.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왜냐하면 그 남자가 입고 있는 회색 점퍼가 아버지가 살아생전 자주 입던 옷이었으니까. 나는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다 의자까지 넘어뜨렸다. 쾅 하는 소리가 좁은 경비실 안에 울렸다. 하지만 관리인은 놀라지도 않았다. 오히려 이미 예상했다는 얼굴이었다. 나는 창문 쪽으로 한 걸음 다갔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젖은 여자와 남자가 그대로 서 있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빗물이 그림자처럼 흘러내렸다. 하지만 회색 점퍼는 분명했다. 아버지 것이었다. 내가 대학생 때 같이 시장 갔다가 사들인 점퍼. 왼쪽 주머니 지퍼가 고장나 있던 것까지 똑같았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저거. 목소리가 떨렸다. 저거 우리 아버지 옷이에요.
관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거의 창문에 매달리듯 밖을 봤다. 그런데 이상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을 들지 않았다. 그저 빛 속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남자가 고개를 돌렸다. 내 쪽으로. 나는 숨을 삼켰다.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빗물 때문인지 그림자 때문인지 몰라도 얼굴 부분만 새까맣게 뭉개져 있었다. 마치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 순간 관리인이 내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보지 마. 나는 거의 끌리듯 뒤로 물러났다. 동시에 경비실 불이 한 번 깜빡였다. 탁, 탁. 그리고 다시 창문 쪽을 봤을 때 아무도 없었다. 텅 빈 주차장만 보였다. 빗물만 바닥 위를 두드리고 있었다. 나는 한동안 말도 못했다. 머릿속이 엉망이었다. 아버지 생각이 갑자기 밀려왔다. 장례식 날, 차가운 영안실 냄새,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던 아버지 얼굴. 나는 그때도 제대로 울지 못했다. 슬픈 감정보다 이상한 죄책감이 더 컸다. 서울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자주 안 했고 마지막 통화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끊었었다. 나중에 전화할게. 그게 마지막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그걸 계속 마음속에서 붙잡고 살고 있었다. 혹시 그래서 환청을 듣는 걸까?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고 아버지 모습까지 보이는 이유. 내 정신이 망가진 걸까? 그 생각을 하자 갑자기 모든 게 조금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래, 불안장애 때문일 수도 있다. 스트레스와 죄책감 때문에 헛것을 보는 거다.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관리인이 낮게 중얼거리는 순간 그 생각은 다시 흔들렸다. 이번엔 빨리 붙었네. 나는 그를 바라봤다. 무슨 뜻이에요? 관리인은 담배를 껐다. 손등 주름 사이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원래는 좀 더 걸려. 뭐가요? 그는 대답 대신 밖을 힐끗 봤다. 마치 누가 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처럼. 그 여자는 사람 약한 데를 파고들어.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혼자 있는 사람, 죄책감 있는 사람, 마음 무너진 사람. 관리인의 목소리가 아주 작아졌다. 그런 사람들한테 죽은 사람 얼굴로 나타난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처음엔 그리운 사람처럼 보여. 그 말이 심장을 세게 후벼 팠다. 근데 따라가면 끝이야. 경비실 안 공기가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졌다. 선풍기는 돌아가고 있었는데 숨쉬기가 힘들었다. 나는 겨우 물었다. 따라간 사람들이 진짜 없어졌어요? 관리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 명은 아직도 못 찾았어. 누군데요?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아주 이상한 질문을 했다. 6층 맨 끝집 들어갈 때 문 안쪽 본 적 있나? 나는 순간 멈칫했다. 생각해보니 없었다. 이사 첫날 정신없이 들어왔고 구조만 대충 봤지 현관 안쪽은 자세히 안 봤다. 관리인이 낮게 말했다. 문 안쪽에 긁힌 자국 있을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었다. 어젯밤 현관문이 흔들릴 때 들렸던 소리. 철컥, 철컥. 마치 누가 안으로 들어오려는 소리.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여자 왜 그러는 거예요? 관리인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대답했다. 못 나가는 거지. 비가 경비실 유리를 세게 때렸다. 싸! 혼자 죽었으니까.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혼자 죽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나는 갑자기 목간이 메이는 느낌이 들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가 무섭다는 감정보다 먼저 외롭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철컥. 경비실 문이 흔들렸다. 나와 관리인 둘 다 동시에 굳었다. 문은 잠겨 있었다. 그런데 누가 밖에서 손잡이를 천천히 돌리고 있었다. 철컥, 철컥. 관리인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입모양으로만 말했다. 가만히 있어. 나는 숨조차 쉬지 못했다. 문 밖에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빗소리, 그리고 손잡이 돌아가는 소리. 철컥, 철컥. 그러다 갑자기 멈췄다. 정적. 몇 초가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있네. 여자 목소리였다. 바로 문 앞에서. 숨이 섞인 젖은 목소리.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관리인은 눈을 질끈 감았다. 문 아래 틈으로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천천히. 검은 물처럼. 철벅. 뭔가가 문 바로 앞에 서 있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똑, 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아주 약하게. 마치 예의 바르게. 춥다. 내 심장이 턱 내려앉았다. 잠깐만. 열어주구다. 관리인이 갑자기 내 입을 틀어막았다.
그 손도 떨리고 있었다. 밖의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안에 둘이 있는 거 안다. 그 순간 쿵 경비실 창문을 무언가 세게 내리쳤다.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창문 바깥에 얼굴이 붙어 있었다. 젖은 여자였다. 새까만 눈구멍, 물에 부른 피부, 그 입이 천천히 벌어졌다. 물이 턱 아래로 흘러내렸다. 왜? 쉰 숨소리. 왜 나만 혼자 있었어? 관리인이 갑자기 소리쳤다. 눈 마주치지 마. 동시에 경비실 불이 꺼졌다. 탁! 완전한 어둠. 비명 같은 바람 소리가 밖에서 울었다. 그냥 창문 긁는 소리가 들렸다. 끼익. 나는 거의 패닉 상태였다. 관리인이 내 팔을 붙잡고 급하게 말했다. 여기 있으면 안 돼. 올라가. 뭐요? 네 집으로 가. 나는 그 말을 이해 못했다. 미쳤어요? 저 위에 그게 있는데 지금 안 가면 네 아버지 얼굴로 계속 올 거야. 순간 숨이 멎었다. 관리인의 목소리는 거의 절규에 가까웠다. 문 안에 있는 걸 봐야 돼. 그 말과 동시에 창문이 쾅 흔들렸다. 무언가 바깥에서 들이받고 있었다. 쾅쾅 유리가 깨질 듯 떨렸다. 관리인은 나를 거의 밀어내듯 경비실 밖으로 내보냈다. 뛰어! 나는 비를 맞으며 아파트 쪽으로 뛰었다. 등 뒤에서 물 젖은 발소리가 따라오는 것 같았다. 철벅, 철벅.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데 복도 불이 전부 꺼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빗물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진하게 올라왔다. 5층에 도착했을 때였다. 복도 끝, 내 집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회색 점퍼, 축 처진 어깨. 나는 그대로 멈춰섰다. 아버지였다. 적어도 겉모습은. 젖은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나는 입술이 떨렸다. 아버지? 그 순간 천천히 고개가 들렸다. 하지만 그 얼굴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눈도 코도 없이 물에 녹아내린 것처럼 흐물거리는 얼굴, 그리고 그 안쪽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열어줄 거지. 나는 그대로 뒤로 넘어질 뻔했다. 복도 난간을 붙잡지 않았으면 진짜 굴러떨어졌을 거다. 회색 점퍼를 입은 그것은 내 집 문 앞에 가만히 서 있었다. 얼굴은 사람 형태를 유지하지 못한 것처럼 흐물거렸고 젖은 피부 아래로 검은 그림자가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목소리는 여전히 여자였다. 낮고 쉼이 섞인 목소리. 춥다. 춥다. 철벅. 그것이 한 걸음 움직였다. 복도 바닥에 물이 번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돌아 계단 쪽으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쪽 어둠 속에서도 소리가 들렸다. 터벅. 터벅. 누군가 또 올라오고 있었다. 아래층에서 젖은 슬리퍼를 끄는 소리. 나는 그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숨이 너무 가빠서 토할 것 같았다. 그때 갑자기 복도 형광등이 깜빡였다. 탁탁. 희미한 불빛이 켜졌다. 꺼졌다. 반복됐다. 그 순간 나는 복도 벽을 봤다. 벽 전체에 물자국이 있었다. 손으로 긁어내린 듯한 긴 자국들. 그리고 그 아래 검붉은 얼룩. 처음엔 녹슨 건 줄 알았다. 그런데 가까이 보니 손자국 같았다. 누군가 젖은 손으로 벽을 붙잡고 기어간 흔적.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때 내 집 앞에 서 있던 그것이 천천히 문 쪽으로 돌아섰다. 철컥 문 손잡이를 잡았다. 내 집 문을 열려고 했다. 순간 관리인의 말이 떠올랐다. 문 안쪽에 있는 걸 봐야 돼. 나는 이를 악물고 뛰었다. 그것 옆을 스치듯 지나 현관문으로 달려갔다. 썩은 물냄새가 확 올라왔다. 숨이 막힐 정도로 역했다. 등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가면 쉰 웃음소리. 못 나가. 나는 열쇠를 거의 떨어뜨릴 뻔하면서 문을 열었다. 철컥 문을 닫으려는 순간 밖에서 무언가 세게 문을 붙잡았다. 쾅 문틈 사이로 새하얀 손가락이 들어왔다. 물에 불어 피부가 벗겨진 손. 나는 비명을 지르며 온몸으로 문을 밀었다. 끼익. 손가락이 문틈에 눌리면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하지만 그것은 아픈 기색도 없이 계속 문을 밀었다. 열어. 쉰 목소리. 혼자 두지 마. 나는 정신없이 문을 밀어 잠금 장치를 걸었다. 철컥 동시에 밖에서 쿵 소리가 났다. 무언가 문에 기대선 느낌. 그리고 정적. 나는 현관 앞에 주저앉았다. 숨이 안 쉬어졌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느낌이었다.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 하지만 분명 바로 문 건너편에 그것이 서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불빛을 켰다. 그리고 천천히 문 안쪽을 비췄다.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문 안쪽 전체에 손톱 자국이 있었다. 수십 개였다. 아니, 수백 개에 가까웠다. 누군가 안에서 문을 긁으며 나가려고 했던 흔적. 깊게 패인 자국들 사이로 검붉은 얼룩까지 남아 있었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관리인이 말한 게 이거였다. 그 여자는 밖으로 들어오려 했던 게 아니었다. 반대로 안에서 나가려고 했던 거였다.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 너무 차가웠다. 마치 냉장고 안에 들어온 것처럼.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거실은 어두웠다. 불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휴대폰 불빛만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그때 철벅, 집 안쪽에서 물 밟는 소리가 났다.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복도 끝 화장실 문이 열려 있었다. 어두운 틈 사이로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주르륵 주르륵. 바닥을 타고 나는 숨도 못 쉬고 그걸 밟았다. 분명 나가기 전에 화장실 문 닫아놨었다. 그런데 지금은 활짝 열려 있었다. 철벅. 다시 소리가 났다. 누군가 안에 있었다. 욕조 안에서 몸을 움직이는 듯한 소리. 내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어디로? 밖에도 그게 있었다. 나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그때 갑자기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전화였다. 또 발신자 없음. 나는 거의 울 것 같은 상태로 받았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 그리고 이번엔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문 열지 마라. 숨이 턱 막혔다. 아버지 목소리였다. 분명했다. 나는 그대로 굳었다. 아버지. 전화기 너머 숨소리가 거칠게 섞였다. 마치 힘겹게 말하는 사람처럼. 듣고 있냐? 내 눈물이 순간 왈칵 쏟아질 뻔했다. 그동안 환청이라고 생각했다. 죄책감 때문에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그런데 너무 생생했다. 아버지 특유의 낮은 말투까지 똑같았다. 거실 보지 마.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천천히 거실 쪽을 돌아보려던 참이었기 때문이다. 전화기 너머에서 아버지가 다급하게 말했다. 지금 뒤돌면 안 돼. 내 숨이 거칠었다. 아버지, 진짜 아버지예요? 한동안 대답이 없었다. 지직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그러다 아주 작게. 미안하다.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다. 살아생전 아버지는 거의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더 진짜 같았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왜 이제?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렸다. 철벅. 그리고 목소리가 바뀌었다. 봤네. 여자였다. 순간 피가 식었다. 나는 그대로 휴대폰을 던질 뻔했다. 전화기에서 쉰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목소리 좋아하지? 나는 뒤로 물러났다. 사람들은 다 그래. 전화기 스피커 너머로 물 흐르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리운 사람 목소리면 다 열어줘. 그 순간 거실 쪽에서 소리가 났다. 끼익 천천히. 무언가가 바닥을 긁으며 움직이는 소리. 나는 보지 않으려 했었다. 하지만 인간은 원래 금지당하면 더 보고 싶어진다. 특히 두려울 때는. 나는 결국 아주 조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봤다. 거실 천장에 여자가 붙어 있었다. 거미처럼. 젖은 머리카락이 아래로 축 늘어진 채 새까만 눈구멍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입이 찢어질 듯 벌어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도와다오. 나는 그대로 비명을 질렀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그대로 바닥을 기어 뒤로 물러났다. 천장에 붙어있던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머리카락 끝에서 계속 물이 떨어졌다. 툭, 툭. 장판 위로 번지는 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여자의 몸은 이상하게 꺾여 있었다. 사람 관절로는 나올 수 없는 방향으로 팔과 다리가 비틀려 천장에 달라붙어 있었다. 목은 거의 뒤집힌 상태였고 새까만 입안에서는 계속 숨 섞인 소리가 흘러나왔다. 도와다오. 아버지 목소리였다. 나는 귀를 막았다. 하지만 소리는 머릿속에서 울리는 것처럼 계속 들렸다. 나 여기 있다. 그 말이 너무 익숙해서 미칠 것 같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통화. 술 취한 목소리로 내게 했던 말. 언제 한번 내려오냐? 나는 귀찮다는 듯 대답했다. 나중에요. 그리고 끊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천장에 붙은 여자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끼직, 관절 돌아가는 소리. 목이 천천히 꺾이며 나를 향했다. 검은 눈구멍 안쪽이 깊은 물처럼 흔들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잠깐씩 보였다. 아버지 그리고 어떤 노인, 젊은 남자, 모르는 여자, 마치 물속에 가라앉은 사람 얼굴들이 겹쳐 떠오르는 것처럼 나는 숨이 턱 막혔다. 그 순간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쳤다. 저 안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 그 여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문을 열어준 사람들 전부. 철벅. 여자가 천장에서 한 발 움직였다. 물이 내 얼굴 위로 떨어졌다. 차갑고 비린내 났다.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도망쳐야 했다. 나는 몸을 돌려 방 안으로 뛰었다. 등 뒤에서 철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천장을 타고 따라오는 소리. 끼직, 철벅, 끼직. 나는 방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간 뒤 힘껏 닫았다. 쾅! 그리고 책상이며 의자며 보이는 걸 전부 밀어 문을 막았다. 숨이 넘어갈 것 같았다. 밖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나는 방구석에 웅크린 채 귀를 막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이상한 걸 느꼈다. 그 역한 물냄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 방 안 공기는 멀쩡했다. 오히려 따뜻했다. 거실의 차가운 공기와 완전히 달랐다. 나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방 안을 둘러봤다. 그리고 그때 벽 한쪽을 봤다. 장롱 뒤쪽 벽지가 조금 뜯겨 있었다. 그 아래에 뭔가 글자가 보였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손이 떨렸다. 벽지를 들추자 연필로 휘갈긴 글씨가 드러났다. 열어주지 마.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아래에도 글씨가 있었다. 다 다른 필체였다. 속지 마. 죽은 사람 목소리 냄. 창문 보지 마. 글씨들은 거의 미친 사람처럼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어떤 건 손톱으로 긁어 쓴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가장 아래 아주 작은 글씨. 욕실 안을 봐.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욕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방문을 봤다. 밖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그 정적이 더 무서웠다. 마치 무언가 기다리고 있는 느낌. 나는 숨을 죽인 채 문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귀를 댔다. 철벅. 바로 앞에서 물소리가 났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것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숨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오직 젖은 물소리만. 철벅, 철벅. 마치 맨발이 제자리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소리.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였다.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살고 싶으면. 남자 목소리였다. 낯설었다. 문 바로 건너편에서 들렸다. 욕 좀 이빠. 나는 숨을 삼켰다. 누구세요? 잠시 침묵. 그리고 쉰 숨소리. 야, 나도 여기 살았어. 순간 관리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아직도 못 찾은 사람이 있다. 나는 심장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다. 문 밖의 남자가 다시 말했다. 빨리. 그 순간 쾅! 무언가가 거실 벽을 3개 내려쳤다. 나는 비명을 삼켰다. 여자 목소리가 집안 전체에서 울렸다. 또 방에 쾅! 방문이 흔들렸다. 문틈 아래로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나는 정신없이 뒤를 돌아봤다. 창문, 방 안 창문이 있었다. 5층. 뛰어내리면 죽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여기 있으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쾅! 다시 문이 흔들렸다. 나무가 삐걱거렸다. 나는 이를 악물고 문 쪽으로 달려갔다. 지금 나가야 했다. 오히려 그것이 들어오기 전에. 나는 한 번에 문을 열어 젖혔다. 콱! 그리고 그대로 거실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거실엔 아무도 없었다. 젖은 발자국만 사방에 어지럽게 남아있었다. 천장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마치 방금까지 뭔가 기어다녔던 것처럼. 나는 숨을 몰아쉬며 욕실로 달려갔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안에서는 물 넘치는 소리가 들렸다. 주르륵, 주르륵.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다. 끼익. 욕실 안은 차가웠다. 욕조엔 검은 물이 가득 차 있었다. 물이 넘쳐 바닥까지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욕조 위 벽면, 거기에도 손톱 자국이 있었다. 수십 개, 아니 수백 개. 누군가 안에서 필사적으로 긁어낸 흔적. 나는 속이 울렁거렸다. 그 순간 물속에서 뭔가 떠올랐다. 천천히 검은 물 위로 하얀 손 하나가 올라왔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손은 욕조 가장자리를 붙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사람 얼굴이 물 위로 드러났다. 남자였다. 창백한 얼굴, 눈 밑이 새까맣게 꺼져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피부는 물에 오래 잠긴 사람 같지 않았다.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 같았다. 남자는 물속에서 힘겹게 숨을 쉬며 나를 올려다봤다. 입술이 떨렸다. 도망가. 나는 숨도 못 쉬고 그를 바라봤다. 그 순간 욕실 불이 깜빡였다. 탁! 탁! 그리고 천장 위에서 끼직!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공포로 굳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보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천장을 올려다봤다. 욕실 천장에 여자가 있었다. 이번엔 훨씬 가까이. 새까만 눈구멍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입이 천천히 벌어졌다. 그 안쪽에서 여러 사람 목소리가 동시에 흘러나왔다. 남자, 노인, 아이, 그리고 아버지 목소리까지. 이제 너 차례야. 나는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가슴이 막힌 것처럼 답답했다. 옆에 앉아있던 남자도 휴대폰 화면을 봤는지 얼굴이 굳었다. 지금 온 거야. 그가 낮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아파트 건물은 완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원래라면 비와 함께 들려야 할 생활 소음도 자동차도 케이크 바람도 없었다. 마치 그 건물 하나만 따로 떨어져 나간 것처럼. 남자가 천천히 일어섰다.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 나는 그를 붙잡았다. 잠깐만요. 그 문자 누가 보낸 거예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파트를 바라봤다. 그 시선이 너무 단단해서 나도 따라 돌아봤다. 5층 끝집 창문, 아까까지 검은 물이 쏟아지던 그 자리였다. 지금은 비어 있어야 했다. 그런데 불이 켜져 있었다. 거실불. 노란 빛이 창문을 통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숨이 멎었다. 말도 안 돼. 남자가 이를 악물었다. 꺼졌어야 했는데. 그 순간 창문 안에서 움직임이 보였다. 누군가 서 있었다. 천천히 고개를 숙인 채 회색 점퍼. 나는 온몸이 굳었다. 아버지. 입에서 거의 소리가 새어나왔다. 남자가 날카롭게 말했다. 보지 마. 또 속는 거야. 하지만 눈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회색 점퍼는 너무 익숙했다. 비에 젖은 어깨선 왼쪽 주머니 지퍼, 약간 찢어진 소매 끝까지 완벽하게 똑같았다. 창문 속 그것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번엔 얼굴이 보였다. 정석인 얼굴이었다. 너무 정상적이라서 더 이상했다. 피곤한 눈, 익숙한 표정.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봤던 아버지 얼굴 그대로였다. 그것이 입을 열었다. 들어와. 순간 남자가 내 팔을 세게 잡아당겼다. 뒤돌아. 나는 반사적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아파트 전체가 동시에 숨을 들이마신 것처럼 느껴졌다. 철근이 삐걱거리는 소리, 벽 안쪽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 그리고 아래에서 철벅 수십 개의 발소리. 남자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미 시작됐어. 나는 겨우 물었다. 뭐가요? 남자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밖으로 나온 거. 그 순간 1층 출입문이 안에서부터 천천히 열렸다. 끼익, 어둠 속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한 줄기. 그리고 그 안에서 발이 보였다. 하얀 발, 젖은 발. 그 뒤로 또 하나, 또 하나. 남자가 속삭였다. 저건 한 명이 아니야. 나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그때 5층 창문이 다시 보였다. 아버지 얼굴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창문 안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유리 표면에 글씨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다. 물로 쓰인 듯한 자국. 올라와. 남자가 갑자기 나를 끌었다. 뛰어. 지금. 우리는 비를 가르며 도로 쪽으로 달렸다. 뒤에서 물소리가 따라왔다. 이번엔 복도에서만 나는 소리가 아니었다. 건물 전체에서 동시에 들렸다. 철벅, 철벅, 철벅.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 끝날 것 같았다. 남자가 낮게 말했다. 이건 끝나는 게 아니야. 숨이 끊어질 듯 뛰면서 나는 겨우 물었다. 그럼 뭐예요? 남자는 비 속에서 아주 짧게 말했다. 옮겨지는 거지. 그 순간 내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번엔 전화였다. 발신자 없음. 나는 멈칫했다. 남자가 소리쳤다. 받지 마! 하지만 이미 손이 움직였다. 나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들려온 건 아무 소리도 아니었다. 그저 물이 차오르는 소리. 그리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익숙한 목소리. 왜 또 도망가냐? 아버지 목소리였다. 이번엔 전화기 너머가 아니었다. 내 뒤에서 들렸다.